안녕하세요. 트래블데일리 리포터 이부장입니다. 오늘도 여행업계 소식을 쉽고 짧고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같이 가보실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1일 월요일자 순서로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활기차게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다시 머리를 볶았습니다. 볶는 게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봄을 맞이하여 꽃단장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2023년 크루즈를 통한 인바운드, 한국과 일본 얼마나 유치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크루즈 통해서 관광객 들어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일반 분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죠. 하지만 일본과 우리나라는 섬나라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상기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트래블데일리 홈페이지에 특집 기사 북해도를 즐기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 실어놨습니다. 재밌습니다. 보십시오 꼭. 티웨이항공이 인천 비슈케크 증편 운항할 예정이고요. 라스베이거스에서는 매년 포뮬러 1 F1 요거 열리죠. 예매를 시작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트립 거리에 그 포뮬러 1 경기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자, 체류형 관광의 모든 것을 밝힌다고 합니다. 관광협회 중앙회가 관련한 컨퍼런스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요, 일본에서 들어오는 환승객 유치를 위해서 속도를 좀 더 내고 있습니다. 여행할 땐 여기여때에서 비즈니스 제휴사 혜택을 강화하고요. 한진강항 캐나다 럭셔리 긴차 상품 출시했습니다. 교원 투어는 발칸반도 3개국 패키지 출시했고요. 자세한 뉴스 궁금하신 분들 traveldaily.co.kr 함께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크루즈 소식 오늘 얘기를 좀 해볼게요. 크루즈. 자, 제가 큰 크루즈, 대형 어마어마하게 큰 크루즈를 한 2번을 타봤어요. 해외에서. 작년에 제가 싱가포르에서 한번 탔죠.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긴 하죠. 그 다음에 한국에 입항하는 웬만한 큰 크루즈선의 입항 그 현장은 제가 직접 현장에 취재를 아마 제일 많이 갔었던 기자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제가 웬만한 건 다 갔고, 제가 갔을 때 기자분들이 오시긴 하지만 매번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그냥 자랑이 아니라 아마 횟수로는 제가 많이 아마 갔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크루즈가 중요해요. 왜냐면 한국이랑 일본, 특히 일본은 섬나라고 한국도 사실상 섬나라잖아요. 그래서 비행기가 아니면 해외 여행객들이 오지도 않고 올 수도 없고 나가기도 어렵죠. 불가능하죠. 그거 외에는 배인데, 이 크루즈객은 들어오면 한 번에 몇천 명씩 들어오고 와서 잠깐 내려서 기항지 투어하고 다시 빠져나간다는 걸 쳐도 그야말로 짧고 굵게 머물다 가기 때문에 쓰는 씀씀이도 나름대로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크루즈 통한 관광객 유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일본은 이미 해외 유명 크루즈선들이 많이 기항하는 곳으로 유명하고, 한국은 아직 모자라죠. 한국 인천, 부산, 제주, 속초가 대표적인데 몇 해 전에야 이제 좀 큰 배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저반 시설이 좀 갖춰졌고요. 그래서 양국의 크루즈선을 통해서 얼마나 유치를 했는지를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25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일본의 목표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실적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격차는 한 15만 명 정도가 나요. 많이 나지는 않는데 그래도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보다는 좀 격차가 덜 벌어졌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선방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데, 물론 수치 집계의 기준이 좀 달라요. 다소 미묘한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본에 뭐 어림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로 한 거 보면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크루즈선 통한 입국은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 3월부터 사실 시작이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작년 3월부터요. 그러니까 요맘때부터 시작이 된 거지. 그래서 3월에 한 856명 정도로 시작해서 10월이 가장 많았어요. 3만 4천 명 정도.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 20만 2,167명. 그리고 요걸 이제 선원수 빼면 42만 명인데, 선원수는 의미가 없고
승객만 20만 명인데 요거는 이제 중국에서 오는 요것도 포함이 돼요. 사실상 제가 미묘한 차이라는 건 요 차이고요. 항구별로는 부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부산항이 제일 많았고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 다음에 제주 항구가 많았습니다. 예상하신 바로. 일본 같은 경우 볼게요. 일본이 재밌는데 2023년 외국계 크루즈 기항, 그러니까 외국선사, 그러니까 그야말로 무슨 뭐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뭐 셀러브리티 크루즈, 뭐 그런 외국 브랜드의 크루즈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중국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크루즈가 아니라 그런 크루즈선은 2017년 최고치의 63%가량 회복했대요. 그러니까 반 회복했고 아직 반 정도는 더 돼야 예년 수준에 육박한다는 거죠. 트래블보이스 재팬 보도에 따르면 2023년 크루즈 입국객 수가 35만 6천 명으로 2017년 최고치의 14%에 달했다고 합니다. 아직 갈 길은 멀어요. 전체 크루즈 기항 횟수는 1854회, 전년 동기 2.5배 증가했고요. 2018년 최고치의 63% 수준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몇 배의 배가 몇 회 들어왔나, 요거는 63% 회복, 절반 회복. 그리고 총 기항 횟수는 외국 크루즈선의 기항 1264회, 일본 기항은 590회입니다. 아까 말한 차이가 요런 차이예요. 약간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조그만 크루즈 있잖아요, 그죠? 가장 분주했던 항구는 요코하마항이래. 요코하마가 171회, 그다음에 나가사키 96개, 오노미치 이렇게 고베 이렇게 순이래요. 외국 크루즈선의 기항은 2017년 최고치의 63%.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횟수예요. 예. 그런 것들. 목표는 2025년까지 250만 명. 그다음에 외국계 크루즈선 기항은 2,000개 이상. 그다음에 받는 항구는 100개 항구. 그러니까 일본 전역에서 100개 항구 정도는 된다는 얘기야. 진짜 짜증나네 갑자기. 야, 100개 항구가 돼 설마? 설마. 지금 앞으로 더 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일본이 섬나라라도 어떻게 100개가 돼? 좀 작은 규모도 포함인가? 섬나라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나가야 되는 건 확실한데, 그만큼 우리나라도 저 북쪽 빼고는 얼마든지 그 크루즈를 더 좋고 큰 크루즈, 부가가치가 높은 크루즈를 유치할 수 있는 저거는 돼요. 근데 그거지, 이제 외국 선사들이 이렇게 왔다가 싱가포르 거쳐갖고 이렇게 홍콩, 대만 거쳐서 올라왔다가 일본 쪽으로 돌아서 동해 쪽, 독도 쪽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가지, 굳이 인천까지 돌아와서 인천에서 뭔가를 하고 다시 내려가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중해처럼 이렇게 볼거리가 대단하거나 그런 것도 사실 없고요. 또 사실 여러분들 인천 가보셨을 분들 아시겠지만 인천항에 크루즈선 들어와서 인천항에 딱 가면 제가 외국에 여러 가지 그 기항, 작년에도 기항지 투어를 해봤지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인프라가 아직 대한민국은 멀고도 멀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거 굉장히 큰 재미있는 부가가치 높일 수 있는 분야인데 왜 더 많은 관심을 안 갖는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특히 인천 쪽에서 이렇게 관계된 인천 지자체 관련한 정치하시는 분들도 왜 이쪽에 관심을 안 갖는지 모르겠고, 부산도 그래요. 부산도 솔직히 부산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입지 조건이랑 위치면 이미 세계 탑3 안에 드는 항구가 됐었어야 돼요. 항구 도시가 됐었어야 되고, 그게 다른 건 몰라도 관광적인 면에서도요. 다른 나라가 부산이 다른 나라였다 봐. 이미 나폴리항 이 정도 이상 버금가는 항구가 됐고 그 항구 도시가 됐을 거예요. 근데 부산은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사람들, 국내 사람만 그래 바다 부산 KTX 타고 부산 서울에서 부산 2시간 반 3시간, 그냥 이거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세계적인 항구 도시가 될 충분한 위치인데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는 많은 점들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계되시는 분들이 안 들으시겠지만 특히 우리 관광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부산이 여태껏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됐다, 항구 도시가 저 정도 관광밖에 안 됐다라는 거는 진짜 벽 보고 손 들고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항상 체크하시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컨텐츠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서 나가는데 팟캐스트 팟빵 통해서 저희 채널에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 팟캐스트 통해서는 후원하지 말아주시고 제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안녕.